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가장 센 패는 뭐냐? 달러입니다. 달러를 보유한 기축통화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활개를 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달러의 입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 역시도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일본은 지난 20년간 더 답이 없는 나라였고, 유럽은 정말 앞으로 30년은 더 암담한 시장일 거고, 중국은요,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서 가장 먼저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돈도 이제는 더 안 풀고 금리도 정상화시키려고 그러고, 기업들 구조조정, 좀비까지도 사라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알리바바 규제를 통해서 IT 기업들의 독점 권한을 죽이려는, 한마디로 중국이 가장 정상 국가에 가까운 모습, 다시 상식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비트코인의 투자자의 눈에는 다 노답처럼 보이는 겁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누구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전 세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저 말도 안 되는 그냥 종이 돈에 불과한 저 화폐를 가지느니 비트코인,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라는 시각들이 많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비상식의 상식화인데, 한번 높인 소비는 도저히 낮출 수가 없다는 얘기에서 정부도 중국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노력들을 따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도 이제 지속적으로 저렇게 계속 풀다가는 미국 달러라는 거의 가치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역시도 적당한 순간에 돈 푸는 거 멈추고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시도. 두 번, 높인 소비를 낮출 수 없다면, 한 번 나가기 시작한 돈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면 뭘 늘리면 될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의 수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의 수입은 월급, 나가는 건 카드값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 300만 원씩 쓰던 소비 습관이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 100만 원으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채팅창에 적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가지 법칙 같은 걸 말씀드릴 때 세금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정부는 더 이상 이 정도의 돈 나가는 걸 줄이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높아진 정부의 빚 때문에, 빚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거냐? 나가는 걸 줄일 수 없다면 내 몸값을 올려서 연봉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뭐죠? 세금입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죠. 본격적인 세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마무리될 것 같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한 이슈와 정상 국가로의 전환, 우리도 중국처럼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백신도 보급하고 경제 정상화도 하고 하다 보니 돈 푸는 것도 멈추고 재정 지출도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도 시행하고 빅테크 기업에 데이터 넘기는 것도 자제하라고 경고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방관하고 있을까요? 계속? 난 그러든 뭐하든 계속 돈을 풀고, 난 그러든 뭐하든 계속 재정 지출을 하고, 난 그러든 뭐하든 IT 빅테크 기업들 소수가 독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서비스업이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하는 상황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미국도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할까요? 비트코인은 언제 하락할까요? 에 대한 답은, 미국이 다시금 정상적인 국가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할 때 비트코인은 하락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은 미국이 법인세를 다시 인상한다든지 부자들한테 걷는 소득세 및 부유세를 만든다라고 하면 하락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은 그것 때문에 이뤄질 거예요. 왜냐? 달러가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달러의 발행이 줄어든다고 하면 대체할 만한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매력이 그만큼 다시 하락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굉장히 투자 자금이 풍부한 연금이나 기금들은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항상 부동산과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을 펀드에 편입해서 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전 세계 4대 연금 안에 드는데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투자라고 말하는 부동산이나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셧다운이 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리츠 상품들, 그러니까 뉴욕의 상업시설에 투자한다든지 물류 창고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셧다운이 되면서 연기금들이 굉장히 돈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으로 부각되던 대체 투자, 그러니까 실물 투자가 불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놔야 되는데 대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왜?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그래서 그걸 대체 투자를 늘리면서 채권에 대한 비중을 점차 시프트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하니 부동산 대체 투자가 완벽히 금지되는 바람에 다른 투자 자산을 찾아야 될 니즈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은 언제 하락하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백신이 보급이 잘 돼서 2020년 말쯤에는 정상 국가로의 모습을 보이고 실제 리츠 가격들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다시 실물, 대체 자산이라는 것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면 아마 글로벌 연기금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나 가상 대체 투자에 대한 이런 니즈들을 낮추겠죠. 그렇다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JP모건이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1코인당 1억 6천도 갈 수 있다는 논리는 뭐냐? 미국이 도저히 정상국가로 갈 것 같지 않다. 유럽도, 중국도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돼서 더 아수라장으로 가서 각국 정부는 또 돈을 풀어야 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다 붕괴되는 상황이 더 가속화되면 비트코인은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비트코인 저거 사기 아니야? 저게 말이 돼? 저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의 배경, 비트코인 도대체 왜 오르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그럼 언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데